안녕하세요. 서울 신봉초등학교 수석교사 신은옥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6학년 과학 수업을 전체 시범 수업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선생님들은 과학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과학은 상상력을 쏘아 올릴 수 있는 활주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 선생님들이 과학을 가르치는가? 과학을 가지고 가르치는가? 요즘 제가 그런 딜레마 속에서 과학을 참 재밌는 교과목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침 기회가 닿아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수업을 보여줄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과학 수업으로 들어갈 텐데요. 일단 제가 6학년 등교 수업을 지난주에 한 번 만나고 오늘 두 번째 만나서 수업을 촬영하였습니다. 학습 규칙에 대한 어떤 훈련이 안 된 상태라는 거, 날것의 아이들이지만 워낙 동영상을 통해서 수업이 이루어진 터라 재미있게 아이들이 수업을 임한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코로나로 인한 학생들이 등교 상황을 느껴보시고 과학 실험 시 안전사항을 어떻게 선생님이 제시하는지 그리고 과학실에서의 수업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과학 수업 속으로 쏙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무엇을 말할까요? 아이들이 퀴즈라고 낸 거거든요. 힌트. 숫소 두 마리와 뒤에 산소가 있습니다. 요 배우는 단원과 관련이 있는데 뭘까요? 그렇죠. H2O. 물에는 산소가 3분의 1 차지하고 있다 하면서 저는 만약 5초간 공기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과 전체적인 단원 개관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요 퀴즈를 만든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수업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어떤 성취 기준을 가지고 수업을 계획했느냐죠? 아이들이 3학년 2학기 때 물질의 상태에서 공기에 대한 학습을 배웠어요. 기체는 공간을 채운다? 기체는 부피와 무게를 가지고 있다? 기체는 이동한다. 이런 핵심 개념을 배우고 올라왔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6학년 때는 기체가 부피를 가지고 있다는 기반 하에 산소와 이산화탄소 실험 장치를 만들어서 그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성질을 알아보고요. 이어서 우리가 이번에 공부할 온도와 압력에 따라 기체의 부피가 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고 일상생활에서 이와 관련된 사례를 찾아보는 성취 기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수업이 끝나면 공기를 이루는 여러 가지 기체를 조사 발표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앞에서 보여줬던 H2O라는 그림은 공기를 이루는 여러 가지 기체를 조사 발표하면서 아이들이 그런 퀴즈를 만들더라고요. 역시 선생님보다 아이들은 청출 어람이라고 더 훌륭하죠?
자, 그러면 과학은 아이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어떤 기폭제가 돼야 되는데, 이 단원에서는 부글부글 거품 속 기체 만들기를 통해서 기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화산처럼 쏟아져 나오는 거품 속에서 그 거품에 향불을 넣었을 때 불꽃이 씩 하면서 타올라요. 무슨 기체인지는 모르지만 향불을 잘 타오르게 하는 그 현상에 흥미를 갖게 됩니다. 전시관에 산소와 이산화탄소 발생 장치를 꾸며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모아보면서 성질을 배웠거든요. 잘 타게 한다? 산소가 있다는 얘기죠. 거품 속에 산소가 있다는 걸 아이들이 확인하고, 이제 기체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수업에 들어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이들과 만나서 한 수업이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 즉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 관계다. 즉 보일의 법칙이죠. 이때 우리가 뭘로 실험을 해봤냐면 주사기에 피스톤을 세게 밀었을 때와 약하게 밀었을 때의 압력 변화에 따른 기체 변화를 알아보고 또 플라스틱 스포이드에 물을 넣은 후 위를 꼭 막은 상태에서 꾹 눌렀을 때 이때 물이 오면 압력에 따라서 이 공간이 작아지는 그걸 확인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야 할 수업은 샤를의 법칙과 관련된 건데요. 일정한 압력에서 일정량의 기체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하며 이게 바로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나타내는 샤를 법칙이죠. 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과학적인 어떤 상식을 더 폭넓게 알고 있어야지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가르칠 수 있으니까 보일 법칙, 샤를 법칙에 대한 것을 선생님들이 기저에 알고 이 수업을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수업에서 일반적으로 도입, 전개, 정리 단계로 진행되지만 각 단계에서 활용되는 자료, 상황, 활동의 속성에 따라서 수업의 성격과 학생들의 배움 자체도 크게 달라져요. 효과적인 과학 수업을 위해서 저는 발견학습을 가지고 수업을 계획했습니다. 학생들이 자연의 사물과 현상을 관찰하고 기술하는 과정을 통하여 규칙을 찾아내고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귀납적인 과학활동을 토대로 개발된 모형이 발견학습 모형입니다. 자, 이 순서대로 가는데요. 다양한 관찰과 측정 등으로 자료를 수집한 뒤 그 자료를 탐색해서 어떤 특성이나 경향성을 탐색하는 거죠. 지도안을 따라가 보시면 발견학습의 절차에 따라서 수업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학습 형태는 학습 모형 단계별로 이제 처음에 탐색이나 문제 파악을 할 때는 전체 학습을 했고 실험할 때는 2인 1조로 짝활동으로 구성을 했어요. 사실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면 모둠 활동으로 구성했을 테지만 2인 1조 짝활동을 통해서 서로 규칙성이나 개념을 발견하는데 협의해서 결론을 도출할수록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적용 및 응용에서는 모둠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생활 속의 예를 찾아볼 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평가예요. 요즘에는 과정중심 평가, 수업 중에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온도에 따른 부피의 변화를 바르게 설명하는가? 그러니까 고무풍선의 변화와 물방울의 변화 관찰을 통해서 관찰 평가를 실시했어요. 그리고 실험과 관련하여 결론이 도출이 안 된 학생은 보충 설명하려고 했고 심화 활동으로는 오줌 싸개 인형이나 열기구 등으로 추가 자료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네.
전체 학습으로 수업을 열어서 짝으로 실험을 함께 결론 도출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예를 찾는 것이 모둠 활동에서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제가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 흐름을 보시면 냉장고에 넣어둔 물이 쭈그러들었다. 이런 문제의식을 제가 던졌어요. 이게 온도와 관련이 있음을 끌어냈고요. 그리고 실험 자료를 제시했는데 얼음물과 뜨거운 물을 비커를 제시해서 여기에 1차 자료 제시로 고무풍선이 어떻게 될까 하고 아이들과 실험을 해보게 했고 두 번째 추가 자료 제시로는 플라스틱 스포이드의 물방울 이동 모습을 관찰하도록 하였어요. 이 두 개를 관찰하는 게 바로 과정중심 평가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부피가 커지고 온도가 낮으면 부피가 작아진다는 규칙성을 발견했어. 생활 속의 예를 찾아볼 수 있도록 모둠별로 토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선생님, 교사의 수업 진행 과정, 그리고 교사의 태도, 학생과 교사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학생의 배움이 어느 지점에서 일어나는지, 그리고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은 어떤지, 전체적인 수업 흐름 등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수업을 관찰해 보시고 사후협의 때 다양한 관점의 질의응답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저하고 줌 화상으로 이제 사후협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전협의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